저는 오늘, 저는 오늘 사실은 그 오픈AI에서 딥 리서치 나온 거 관련해가지고 사실 찾다가 찾은 논문인데 마침 그 딥 리서치 연결해가지고 좀 발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딥시크 R1이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말 그대로 싼 가격에 이제 추론하는 능력이 좀 많이 강화되면서 이번에 좀 많이 화제가 됐었었는데 또 그에 발 맞춰가지고 또 오픈AI에서 바로 또 O3 미니라고 해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O3 미니 한번 써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챗GPT보다 좀 더 발달된 느낌? 그냥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딥 리서치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비싸가지고 제가 직접 써보지는 못하고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떻게 썼는지 좀 찾아봤는데 이 정도면 진짜 한번 써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말 그대로 이제 O3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딥 리서치를 만든 건데 이제 O3가 고속 추론을 한다고 하면 이제 딥 리서치는 이제 심층 연구 보고서를 생성해주는 방식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히 추론하는 게 아니라 논문이나 웹 검색 기반으로 해가지고 출처를 명확하게 각각 근거를 달아가지고 이제 대답을 형성해 준다는 게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의학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렇게 출처를 명확히 하는 그런 근거가 제시된 이런 언어 모델은 되게 좀 유의미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딥 리서치가 그러면 어떤 거를 활용한 추론 방식이냐라고 봤을 때 체인 오브 서트는 이미 많이 알려진 바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랑 트리 오브 소트라는 개념이 이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추론 과정에 대한 그런 서칭 및 거기에 대해서 팔로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연구 모델, 언어 모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명확하게 어떤 제가 찾기로는 어떤 그 기능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문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사하게 좀 찾아본 논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발표 예정되어 있는 그 논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선 예상을 조금 해보면 이제 뭐 당연히 멀티 스텝 리즈닝을 했겠죠. 스테이너 서트처럼.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 서치 익스텐션을 하면서 그거를 어그멘티드 렉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그 근거 기반의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나라는 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뭐 AGI 테스트에서도 뭐 어느 정도가 넘어야 이제 인간보다 뛰어나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뭐 챗GPT 4, 5나 이런 거는 10점을 못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26점을 넘는다고 하니까 되게 유의미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계는 좀 비싸다는 점. 한 달에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니까요. 그리고 한 달에 100개만 쓸 수 있고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도 한 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는 불가한 형태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또 저희한테 또 유의미한 거는 사실은 인용 수랑 학술적 영향력 같은 그런 메타데이터를 고려하는 방식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게그 ChatGPT 딥 리서치를 사용해 본 사람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거기를 조금 보완하면서도 좀 이 딥 리서치랑 좀 비슷한 방식의 논문으로서 이거를 오픈 스컬러라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현실 상황은 이제 너무 많은 논문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종합하기가 힘들다. 근데 기존 언어 모델들은 종합은 해주는데 업투데이트하지 못하다. 이거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 의학 상황에서도 저희 상황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술적 검색이 약하다는 점, 그리고 학술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 이런 게 사실은 이런 딥 리서치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모델의 좀 한계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스콜러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냈다는 건데 그 어떻게 극복해냈나라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 처음에 리트리브하는 그런 과정의 첫 번째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 스토어에서 이제 유의미한 논문들을 쿼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리트리브를 하고 이제 그거를 다 쓸 수 없으니까 리랭킹을 해가지고 이제 좀 추려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이니셜 리스폰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리스폰스를 만들게 되면 이제 그거를 좀 계속 반복적으로 스스로 라지 랭귀지 모델 이 자체에서 리파인먼트를 해가지고 좀 정제화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앤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파이널 앤서에서 또 다시 한번 그런 사이테이션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서 이런 최종적인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답을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 논문을 봤을 때 가장 좀 의아했던 게,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를 어떻게 만들어냈는가가 사실 궁금하긴 했거든요. 일일이 다 올렸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PES 스토어라는 이미 오픈 데이터로 되어 있는 SODS라는 데서 이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정 시점에서 오프라인으로 다 이제 데이터들을 어, 저장을 하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스컬러 API에서 또 검색을 하고 웹 검색도 추가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논문 수집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개념이었는데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250 워드 정도로 블럭으로 다 나눠가지고 이제 인베딩을 만들어가지고 쿼리가 들어오면 그 쿼리랑 최근접한 이제 검색을 첫 번째로 이루어가지고 이제 유의미한 패시지를 찾는 과정을 바이 엔코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예상하다시피 이제 바이 엔코더로 이제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패시지를 다 얻게 되면 사실 유의미한 컨텍스트는 좀 제한적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랭킹을 매기게 되는데 이제 크로스 엔코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릴레반스 스코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랭커를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스코어를 재가지고 탑10 패시지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리스폰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까지 같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 이그젠플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그젠플이 이런 식입니다. 피드백이. 뭐 answer only includes empirical results on question test. 뭐 이런 식으로 언어 문장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피드백이 이제 3개 정도 나오게 되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리파인먼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하다가 이게 아무리 그래도 약간 좀 충분한 근거 기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쿼리를 또 생성해가지고 추가적인 피드백을 만들기도 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이테이션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조금 의문이긴 했거든요. 아니, 사이테이션이 적절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근데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LM을 얘네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사이테이션이 적절했는가.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필요할 부분에 다 사이테이션이 있고 사이테이션 돼 있는 거는 실제로 그 적절한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아마 보다 보면 매번 그 LM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대체로 싱글 페이퍼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 또 실시간으로 리트리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은 제가 아는 한 따로 없었습니다. 뭐 해봤자 그냥 웹 검색하는 챗GPT 정도였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논문 오픈 스칼라로 하는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결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의식을 했는지, 여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는지,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 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트레이닝용의 그런 문제와 퀘스천과 쿼리와 대답은 셀프 피드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데이터 스토어에서 사이테이션이 좋았던 그런 탑 페이퍼들을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쿼리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쿼리를 자기네들이 있는 오픈 스컬러에 넣어가지고 리스폰스를 만들어낸 다음에 데이터 필터링을 해가지고 하이 퀄리티의 리스폰스들과 그 쿼리들만을 모아놔가지고 또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럼 트레이닝을 시키면 더 좋은 셀프 피드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셀프 피드백이 더 좋게 나오면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또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문제지가 필요한데 이 문제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저희 스컬러 큐에 벤치라고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기존에는 되게 스케일도 작고 뭐 싱글 도메인이고 또 해봤자 뭐 오지선다에서 고르시오, 뭐 이지선다에서 트루, 폴스를 고르시오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적절하게 이제 이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리소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커렉트니스, 실제로 잘 아노테이션도 있는 거를 잘 활용했는지, 그리고 사이테이션이 어큐레이트 했는지, 그리고 그 긴 글의 대답을 만들어내다 보다 보니까 이 워크플로우, 내용 라이트 플로우가 적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싱글 페이퍼에 대한 답변과 멀티 페이퍼에 대한 답변을 나누어서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스컬러 q 벤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칼라 큐이벤치에서 만든 이 테이블을 보면 이런 식인데요. 그 포맷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true, false를 하는 것도 있고, yes or no를 하는 것도 있는데, 롱폼의 이런 퀘스천과 앤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큐이벤치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아까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아까 보다시피 correctness, 사이테이션이 어크레이트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제 각각 사실은 이 싱글한 true, false나 yes or no 같은 거는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냥 기존 데이터에서 어떤 식으로 다 이미 답변 제시되어 있는 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이 멀티, 롱폼의 이런 멀티 페이퍼를 사용한 그런 건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인풋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루브릭하게 사람이 직접 각 분야별로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저거는 꼭 있어야 돼. 이거는 꼭 있어야 되고 이건 중간 정도로 있어야 돼. 이런 거를 다 퀘스천 마크를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실제 넣어가지고 대답이 나왔을 때 이제 이걸로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었을지 예측해 볼 수 있었고 여기서 부록에 만들어져 있는 퀘스천 스코어를 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는 토픽이랑 전혀 상관없어. 아, 이거는 조금 리미티드 포커스야. 해가지고 어떤 거는 정말 좋은 포커스야. 이런 식으로 다 평가 항목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리저트를 얘네들 제시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람다만 썼을 때는 보면 사이테이션 뭐 0점 받은 것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오픈 스칼라를 도입한 그런 8빌리언의 그런 랭귀지 모델에다가 결합을 하니까 이렇게 점수가 다 좋아졌습니다. 70빌리언도 이렇게 좋아졌고, 심지어 챗GPT 4도 되게 점수가 사실 낮은 편이었는데, 오픈 스컬러 이 파이프라인을 적용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점수가 높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확인을 해보면, 이 라마나 아니면 챗GPT 4.0 같은 경우에는 한번 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챗GPT 4.0에다가 뭐 논문 쓰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논문 혹시 있는지 찾아봐줘 했더니 정말 잘 찾아내더라고요. 뭐 이런 논문을 찾아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야 진짜 똑똑하다 해가지고 그 논문을 직접 찾아보면 없는 논문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논문 없는데? 라고 썼더니 챗GPT 4.0가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논문이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이테이션의 할루시네이션이 생각보다 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78%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픈 스칼라의 기능을 도입하면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진다. 근데 사실 이거는 검색 기반의 렉이 너무 풀이 많아지다 보니까 굳이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어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확 낮아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그 휴먼 이밸류에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직접 이제 유스풀네스나 아니면 릴레번스, 커렉트네스, 사이테이션이 적절한지 이런 걸 평가하는 항목도 자기네들이 직접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챗GPT 4.0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오픈 스컬러를 했을 때 점수 향상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챗GPT 4.0 아까 중간에 보면 랭귀지 모델이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파이프라인에. 거기에 이제 챗GPT 4.0를 넣으면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랑 경쟁을 시켜가지고 한 거를 보면
챗GPT 4.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을 잘 못 이깁니다. 근데 이제 오픈 스칼라를 도입하면 사람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얻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곧 AGI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데모가 가능해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 공짜여가지고 다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엔도 어, 끊겼습니다. 네네. 오스테어 콘드랄 레전 오브 팔루스라고 사실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형외과의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트리트먼트 플랜을 알려줘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가 얼마나 정확하게 할지. 보면 어, 한 스- 1분 쌤, 그 스티메이션, 지금 화면이 PPT만 나온 중이라서 아, 네, 공유를 딴 걸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네. 지금 혹시 보이실까요? 네, 잘 좀, 보입니다. 네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오스테어 콘드랄 레전, 네, 이거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거 다 배웠을 거예요. 저 콘드랄 레전 오브 팔로스. 근데 사실 이거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한테 물어보면 1분의 시간을 걸린다고는 하지만 제가 해봤을 때 1분 거의 안 걸리더라고요. 한 10초 내로 대체로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니셜 드래프트가 한 5, 6초 만에 나오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 보다시피 레퍼런스가 아래 달려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각각 문구에 대한 레퍼런스도 이렇게 다 달아주기 때문에 찾으려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보면 사실은 라이팅 플로우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기는 한데 유스풀네스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거 진짜 타당한 대답이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맞아? 라고 하면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이 되게 유의미하다고 봤거든요. 좀 보시기 어떤가요? 이 정도 대답이면 쓸만하지 않나요? 만약 뭐 PT 돌거나 했을 때 한번 누가 찾아와라고 과제를 내면 이거 찾아서 과제를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만들어주는구나. 이거 이외에도 되게 뭐 다양하게 제가 써봤는데 되게 유의미합니다. 어떤, 혹시 뭐 질문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거 혹시 뭐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해주십시오. 저 논문 네네. 읽으면서, 그 발표 들으면서 오픈 스콜라라 하셔서 그 스탠포드 네네. 팀에서 그 네네. 한 거, 그거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 S1인가? 그거 말씀이신 네네네. 건가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 네네. 그게 아니라 University of Washington? 이거 딴 거 같아서, 맞아요. 혹시 그거에 그거는, 비해서 뭐가 달라진 건지 그 아시죠? S, 그거는 사실 제가 안 써봤거든요. 그 관련해가지고서는 그냥 후기만 들어봤는데 그게 딥 리서치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좀 그거 보니까 그게 저도 기억하기로는 뭐 50달러 만에 만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논문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제가 논문을 안 보고 그거를 그냥 써봤어요, 네네. 저는. 네. 그렇군요. 그거 맞을 겁니다. 그 논문이 스탠포드에서 게재가 되었고 되게 막 좋다고 해가지고 잠깐 화제가 되었고 그 금액도 한 50달러 만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의 8만 원 만에 만들었다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대충 저도 읽어봤는데 결국 기존 그러니까 기존의 언어 모델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파인 튜닝만 해가지고 그 트레이닝 한 번 시키는데 50달러가 들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싸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정확도도 딥 리서치에 비해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사실 배제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S 그 원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도 한번 써보셨을 때 아마 느끼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스탠포드에서 그냥 뭐 되게 그 저자들도 좀 저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유의미한 논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따로 안 다뤘습니다. 아, 그 중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 지금 아, 메인 아닙니다. 발표가 끝났으면은 그 네네.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멈추는 걸로 할까요? 아, 네네네. 네, 네네네. 네, 질문해 주시죠. 알겠습니다.